이어지는 주제 발표는 오늘 세 번째 주제 발표인데요. 한국고아사랑협회 이성남 회장님께서 보육원 퇴소 이후 삶에 대한 간단한 메모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자동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로.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받은 대로 저는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 이성남입니다. 그러자면 저희 한고협은 순수 고아 당사자로 만들어진 단체로서 보육원생들 뿐만 아니라 퇴소생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고아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정확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보호종료 아동을 일컬어 보아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방송을 통하여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아 사용을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을 퇴소하고 난 다음에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그런 법적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가 사실은 좀 보호종료 아동이 아닌데 그런 용어 자체가 언밸런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아라는 말을 쓸성에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아 당사자이고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당사자로서 뭐 여러분이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주제 발표이기 때문에 주제 발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서 또 강의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의 사례를 조금만 붙여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고아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신 분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예, 목사님은 당연히 있으시고, 예, 많이 만나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고아 출신 체육교사는 만나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경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육원 출신 성공한 사람들, 소위 자립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스스로 보육원 출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면서 시설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정에서 자라고 싶고 지금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입양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가정에서 살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박스나 버려지는 그리고 지켜질 아동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혹시라도 잘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래 제가 학교를 옮겼습니다. 학교를 옮겨서 그 학교에는 제가 지방에 있는 시설이지만 서울에서 그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7년 전에는 10명가량이 우리 지역으로 왔고 최근에도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제가 사는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지방이지만 소속은 서울이기 때문에 지방을 오게 되고, 현재 좀 민감하지만 저희 반에도 시설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옮기면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도 선배이자 형으로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담임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발간하고도 사실은 고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있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이고 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아 출신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조금 좀 두려워하는 것은, 긴장하는 것은 그만큼 시설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겪었던 서러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밝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려서 제가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시설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엄마, 여러분 그 엄마 좋아하시죠? 갓난 아기가 울 때도 엄마 하고 또 엄마도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 어머니 몇 분이나 모시고 만났을까요?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 관계자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가고 있으니까요. 10분 아닙니다, 목사님. 그 정도 되면 제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더 힘들었고요. 10이 미만. 시간이 갑니다, 여러분. 또 이쪽에 우리 여자 청년들 계신데 5명 죄송합니다. 5명 아니에요. 50분 아니고요. 선생님, 뭐라고 4분 아닙니다. 죄송해요. 맞춰주세요. 네, 아나운서님. 7 맞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이따가 지루해지면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따라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바뀔 때마다 제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너무 좌절하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랬습니다. 집도 물론 7번 옮겼습니다. 집을. 아무튼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원초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발간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가지는 원초적인 트라우마가 뭐냐니 상실감과 거부감과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분량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설에서 자라고 나면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온전한 가정을 꾸리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 거부감, 분노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분노가 사라질까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좀 지금 화를 좀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적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실은 그 용어들이 사실은 제가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제 인생을 제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7분의 어머님들이 정말 저에게나 없어서 않는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되고 시설을 저는 정말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꼭 거기서 산다면 그곳을 가정체를 만들어야 되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이들이 가정다운 곳에서 가정 위탁이나 입양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앞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지난 10년간 보호 대상 아동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에 4,047명이 보호 대상 아동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조치 대상은 갈수록 가정 위탁이 줄어들고 시설 입소가 68%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음,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이성상. 제가 복지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넘겨주시고요. 제 사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이성상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성상대를 만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될 텐데 연애를 해야 되겠죠. 우리 태소생들 연애를 해야 되고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도 연애를 해야 되는데 올바른 아빠상을 만들지 못해서 연애를 할 때도 힘들 수도 있고 또한 부모상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모상을 모델을 만들지 못하여서 제가 아빠임에도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상 반성을 좀 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혹시나 맞으면서 크고 나쁜 소리 들으면서 컸다면 다 함께 여기 가정 계신 분들도 아마 아이들 양육하면서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다 그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면 왠지 어릴 때 제가 받았던 것을 투사하는 그런 느낌, 자책감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설의 입소는 그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쉬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에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 쉬운 문제가 2명 저 아시는 분은 손 좀 내려주시고 이쪽 분은 이제 3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책을 가져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분위기를 띄울 수가 없네요. 체육교사인데 이거 좀 띄워야 되는데 분위기를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시작했어야 됐는데 PPT를 보시면 미디어에서 비치고 있는 고아들의 모습들입니다. 악인, 악녀, 야심가 그리고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스트레스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가정 외에 보호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20%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자립준비 프로그램 대상 아동들이 사회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건강 및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초점은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보호되어질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초점에 맞춰서 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보면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25세에 퇴소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법이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다음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주어지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받고만 살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어떤
본능에 이끌려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름 또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또 삶의 개척에 나갔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소 좀 격앙된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런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가정답지 못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제가 옹호하거나 시설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커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니, 어릴 때 많은 후원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후원은 중단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후원을 통해서 그 시설이 유지되어지고,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대한 편견이 더 높아진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 당사자로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가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든 또 이 땅에 발생되는 모든 고아들이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엄마라 어떨까요? 어릴 때에 학교에서 부모님 없는 사람 손들어라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에 있는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에게 가정통신물을 주면서 엄마에게 사인받아와 라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실수를 한 걸 보고 너무 부끄러웠고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알지 못하는 고육은 태소 아이들에게 많은 실수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서비스 업무 메뉴를 보면 가정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 양육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가정 위탁 시설 입소. 자, 2세 미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위탁 우선 배치 대상자로 명시하는 반면, 그 외 아동의 경우 비연고자에 의한 보호의 우선순위는 모호하지 않지만, 시설 보호는 연고자 가정 대리 양육, 가정 위탁 등에 의한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 권리 보장원이나 이런 업무 매뉴얼에 보면 시설 보호는 제일 끝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 시설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68%면 10명 중에 7명이잖아요. 그렇죠? 왜 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는 건가 봐요. 지금 모든 시설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시설들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인권 때문에 우리 일반 가정에서 아이들을 혼내거나 훈육이 거의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 우리가 입양을 우선시 해야 되고 가정 위탁을 우선시 해야 된다고 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가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시설 보호를 임의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이제 영국 사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이니까요, 저희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시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도 제가 결혼할 때 시설 원장님께서 제 혼주석에 앉아주셨고, 우리 시설 선생님의 남편분께서 제 혼주석에 앉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시설을 가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최근에 제 시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방문을 하면서 조금 뭔가 껄끄러움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사진을 찍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집인데 저의 가정인데 사진을 찍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의 초상권이나 어떤 건물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찍지 못한 것에 대한 거 있지만, 저는 항상 시설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가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만약에 시설에 자라지 아니하고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한 부모로부터 그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멋진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설을 어떻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이게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릴 때의 가정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커서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고민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퇴소를 한 지 2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시설에 20년 살았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저는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제 스스로 그 해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보면 제가 꼭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군면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릴 텐데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은 제 인사 기록에도 군필과 미필에 대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꿈은 원래 이제 군인이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군면제이지만 군면제가 되는 그 아동들이 과연 2년 동안 얼마만큼의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의 그 아이들이 자립을 하는데 돈이나 그런 것들을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릴 때에 학교에서 가정조사를 하면 부모인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모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을 해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머니 가정에 있어서 거짓말을 한 친구가 어떤 다른 더 큰 거짓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꼭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 자체가 얼마나 큰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돌봐주시는 모든 분들을 부모님이라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의 어떤 인격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유엔권리 협약을 존재하지만 우리에겐 없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의 원칙은 법 조항과 하위 법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의 아동 서비스 업무 메뉴 역시 구체적인 업무 지침 역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아동복지법, 2020년 아동 서비스 매뉴얼을 보면 보호 대상 아동이 계속 시설 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입양 가정의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 지침 체계화의 부재로서 시설 보호를 선택하는 현실적 논리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동국 선수의 은퇴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며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동국 선수가 안 울려고 했는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라고 해서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그러한 은퇴식과 마지막 경기를 지난 일요일에 하고 마지막 은퇴를 하면서 했는 그 얘기 중에 부모님도 이제 은퇴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한두 살 어리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마도 우리는 인간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그 부모님이 가정의 위탁에 있는 그 어떤 보호자이든 또 입양에 있는 입양 부모님이든 또한 아니면 시설에 있는 보호자님이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겨나는 모든 부하들이 정말 가정에서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부모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부모님이 없어도 눈물이 납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도 제가 또 저는 또 하나님을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보호사랑협회 이성남 회장님 주재 발표까지 들었습니다. 탤런트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성인 입양을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안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성인 입양을 결정하게 됐다. 아까 회장님께서 해주신 말씀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